네, 안녕하세요. 사냐차이랜더입니다. 오늘은 물가, 강변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변에 잠깐 나왔는데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만한 식물이 좀 있어서 좀 보고 이름 정도 알아보고, 전 전문가가 아니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이름을 알면, 검색을 하면 많은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 간단하게 알아보고 지나가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신기하게 생긴 식물이 있어요. 네, 요거는 사초입니다. 사초. 사초와 벽과와 사초과가 있는데, 이 사초는 이 줄기가 삼각형인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만져서 줄기가 삼각형이라면 거의 다 사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좀 줄기가 원형이면 벽과죠. 네. 이 이삭사초의 특징은 이 하나가 이 아랫부분이 통통하고 위에는 이렇게 말라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이거랑 비슷한 사초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이 아랫부분이 가늘어져 있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위에 부분이 가는 게 있고, 뭐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그때 들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삭사초예요. 이렇게 생긴 거는. 다른 개체도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요거랑 요게 밑에만 통통하고 위에가 가늘죠.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이 이삭사초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사초과나 벽과는 너무 어려워서 잘 모릅니다. 몇 가지만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삭사초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사초가 한 종류 또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초점이 안 맞네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주변에 요걸로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열매, 꽃 같은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세 갈래로 가늘고 긴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양이 수염 같다고 해서 괭이사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짧으면 상괭이사초, 뭐 없거나 뭐 그러면 애기 괭이사초 이런데, 이거는 그냥 괭이사초로 보여집니다. 아주 길죠 이게. 괭이사초. 저도 이름밖에 모릅니다. 이제 벽과 사초과 도감이 따로 있던데 비싸기도 하고, 벽과 사초과는 좀 어렵기도 해서 아직은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별로 모릅니다. 나중에는 조금 더 벽과 사초과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초점이 안 맞습니다. 괭이사초. 이제 이 녀석들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으시겠죠? 이름을 불러주면 좋으니까 함께 괭이사초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에 가면 또 이거 많이 있죠. 노린재가 함께 있는데요. 요거는 노란 꽃창포입니다. 붓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꽃창포인데 창포랑 다른 식물입니다. 창포의 꽃은 여기 있지 않고 이 줄기 아랫부분에 꽃 같지도 않게 생긴 그 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단오날 머리를 감는 창포는 이 꽃창포하고는 좀 다른 식물이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흔하게 물가에 가면 보시는 게 바로 이 노랑 꽃창포입니다. 꽃은 예쁜데 이걸 심어 놓으면 이게 다 점령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생태 관리하는 지역에서는 이 꽃창포를 다 뽑아내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약간 철퇴같이도 생긴 열매. 제가 어제인가 그제 개구리 자리 소개시켜 드렸죠. 요거는 털 개구리 미나리입니다. 털이 많이 있고 잎이 어렸을 때는 삼립국화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이건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입니다. 그래서 독성이 있어서 드시면 안 되고요. 꽃은 미나리 아제비랑 비슷하고요. 열매도 미나리 아제비랑 비슷합니다. 약간 타원형이냐 뭐 원형이냐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거기까지 저도 잘 몰라서 일단 이름만 알려드리면 털개구리 미나리. 근데 젓가락 나물도 있고 해서 그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동정 포인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같은 건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털개구리 미나리로 식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친개죠. 지친개 꽃은 제가 올해 처음 소개시켜 드리네요. 이건 좀 많이 자라지 못한 개체인데, 지친개는 잎 뒷면이 이렇게 하얗죠. 네, 원래 좀 크게 자라는데 여기는 크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흔한 식물이라 제가 잘 보여드리진 않지만 지친개 꽃 보여드리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물가에 가면 많이 보이시는 식물인데요. 네, 정소엽 끝에 있는 잎이 크고 이렇게 복엽으로 양쪽으로 갈라지는 잎을 가지고 있고요. 꽃은 다 지고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가 아주 길쭉하네요. 네, 나도냉인데요. 유럽 나도냉이도 있고 나도냉이도 있는데, 저 유럽 나도냉이하고 나도냉이의 정확한 구분 포인트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은 나도냉이로 식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에 가면 아주 많아요. 노란색 꽃을 피우고 있고요. 지금은 열매 단계여 가지고 긴 열매를 달고 있네요. 네, 나도냉이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자주개자리로 잘못 소개해드린 붉은 토끼풀입니다. 자주개자리는 이런 V자 하얀 그 무늬가 없더라고요. 토끼풀들은 이런 게 있죠. 꽃도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약간. 네, 요거는 이제 붉은 토끼풀. 색깔이 흰 거보다는 예쁜 것 같아요. 이건 작년에 열렸다가 이제 죽은 것 같은데, 네, 독고말이죠. 독고말이 중에서 이렇게 열매 끝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진 거 보이시나요? 제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거. 이렇게 생겼으면 큰 독고말이더라고요. 작은 그냥 독고말이는 이게 없고 열매가 좀 더 작은 것 같습니다. 큰 독고말이 거의 제 목 아래까지 자란 아주 큰 개체네요. 창이자라고 해서 뭐 염증 같은데 약으로도 사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비염 같은데 창이자라는 식물, 큰 독고말입니다. 네, 아주 작지만 연보랏빛의 꽃을 피우고 있는 이 식물은, 네, 바로 배암차지기 곰보배추의 꽃입니다. 꽃이 아주 작아요. 작은 꽃이 다닥다닥 모여서 자랍니다. 이 아래에 있는 잎을 보시면, 예, 곰보배추가 맞죠? 줄기는 사각형이고요. 네, 잎에서 특유의 강한 향과 맛이 느껴지는 곰보배추입니다.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다 자라면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배암차지기, 그 자소엽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차지기죠. 두 개가 약간 비슷한 식물인가 봐요. 곰보배추, 배암차지기입니다. 네, 쑥 같기도 하고요. 잎이 엄청 많이 갈라졌죠. 네, 요거는 생태교란 식물, 생태교란종 돼지풀입니다. 이 돼지풀에 단풍잎 돼지풀도 있죠. 근데 잎이 많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단풍잎 돼지풀은 약간 삼지창처럼 생긴 넓은 잎이고 키가 훨씬 크게 자랍니다. 2m도 넘게 자라더라고요. 이 그냥 돼지풀도 조금 더 크게 자라긴 하는데 단풍잎 돼지풀보단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잎의 모양이 이렇게 엄청 많이 갈라지죠. 가늘게. 네, 생태교란 식물인 돼지풀입니다. 이 돼지풀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전초에 털이 많습니다. 네, 돼지풀입니다. 돼지풀. 네, 괭이사초랑 같이 있는 식물이 하나 있죠. 네, 콩과 비술입니다. 비술이 잎이 이렇게 세 장씩, 가는 잎들이 세 장씩 이렇게 줄기에 쭉 붙어서 올라와요. 이렇게. 네, 바로 더 유명한 이름은 야관문이죠. 야관문. 비수리도 호비수리나 뭐 이런 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일반 비수리로 보여지네요. 야관문보다는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비수리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게 좋겠죠. 야관문은 생양명이죠. 네. 비수리, 길쭉하게 자라는 비수리였습니다. 네, 이것은 머루, 개머루 중에서 이건 새머루입니다.
개머루는 잎이 좀 많이 포도잎처럼 생겼는데 새머루는 이렇게만 생겼어요. 약간 하트형. 네, 이제 머루가 열리고 있네요. 네, 새머루입니다. 새머루. 네, 포도처럼 송이가 열릴 것 같아요. 근데 작고 별로 맛이 없죠. 네, 뻐꾸기가 울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복분자. 국명은 복분자 딸기예요. 그러니까 산딸기 일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분자의 야생입니다. 야생 복분자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복분자 딸기는 야생은 이게 이제 꽃이 지고 열매가 열리면 복분자 달리긴 달리는데 되게 딱딱하고 별로 맛도 없더라고요. 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복분자는 개량해서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개량해서 나온 것더라고요. 요새는 가시가 없는 복분자도 있습니다. 이 야생의 이 복분자는 이렇게 하얗고 가시도 많이 달렸고, 네, 굉장히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예초할 때 항상 걸리는 것들이 이 복분자, 네, 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나온 줄기고요. 약간 갈색과 이렇게 하얀색이 섞여 있는 것은 작년에 나온 가지입니다. 정명으로 불러줘야죠. 복분자 딸기입니다. 네, 여러분, 쓴바귀 꽃입니다. 쓴바귀 꽃이 이렇게 가운데 보면 술들이 까맣죠? 네, 선쓴바귀, 노랑 선쓴바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쓴바귀는 이게 잎입니다. 바닥에 뿌리가 연결돼서 자라서 지피식물처럼 이렇게 보시면 다 깔고 있죠. 네, 화단 같은 데 심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좀쓴바귀입니다. 좀쓴바귀. 쓴바귀답게 잎을 하나 자르면 하얀 즙이 나오죠. 많이는 안 나오는데, 네, 쓴바귀입니다. 좀쓴바귀라고 해서, 네, 꽃이 이렇게 보면 예쁘죠. 네, 쓴바귀 종류 확실하죠. 네, 쓴바귀도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잎이 작고 바닥에 깔리는 좀쓴바귀였습니다. 네, 뱀딸기가 많이 열렸네요. 이제 지나다니 보면 뱀딸기가 많은데, 네, 요거는 먹어도 됩니다. 사매, 뱀딸기를 한자로 바꾼 게 사매죠. 사매라는 생약명도 있고요. 몸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먹어보면 맹맛이긴 한데 건강을 위해서, 네, 드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 딸기입니다. 맛은 별로 없어요. 네, 뱀딸기입니다. 네, 아까 새머루 보여드렸는데, 새머루는 그냥 하트형으로만 잎이 생겼는데, 개머루는 이렇게 좀 작은 포도잎처럼 생겼죠. 잎이 약간 5갈래나 3갈래로 갈라지는 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열매가 열지 않았네요. 네, 개머루. 이것도 덩굴성이죠. 덩굴손이 벌써 감고 다니고 있습니다. 개머루입니다. 네, 흰 꽃과 노란 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인동 덩굴이에요. 인동초로 많이 알려졌죠. 네, 처음에는 흰색이다가 이게 이제 시들어갈 무렵이 되면 노랗게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금색과 은색 꽃이 같이 핀다고 해서 금은화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이렇게 덩굴성이죠. 겨울에도 잎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네, 금은화입니다. 인동덩굴. 네, 인동덩굴. 저기 보시면, 네, 열매가 달렸는데요. 약간 당나무 열매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것은 꾸지나무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꾸지뽕 아시죠? 꾸지뽕하고도 조금 다른데, 네, 지금 위에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촬영을 할 수는 없는데요. 네, 꾸지나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 이제 열매가 없는 그 나무들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약간 뽕나무처럼 갈라지기도 하고요. 털이 아주 많습니다. 뒷면에는 부드러운 털이 엄청 많아요. 줄기에도 좀 털이 있고요. 네, 줄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꾸지나무. 네. 여러분 꾸지뽕도 있죠. 꾸지뽕 나무는 이렇게 털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가시가 있습니다. 경화된, 줄기가 경화된 가시가 있고요. 이 꾸지나무는 털이 부드럽게 아주 약간 벨벳 같은 느낌도 납니다. 앞면은 좀 거칠거칠한데 뒷면은 약간 벨벳 같은 느낌이 나네요. 저 위에 있는 열매를 좀 가까이 찍고 싶은데 찍을 수가 없습니다. 멀어서. 약간 그 당나무랑 비슷하죠? 제가 알기로 비슷한 과로 알고 있습니다. 꾸지나무. 꾸지나무였습니다. 언뜻 보면 참당귀 같은 많이 자란 바디나무를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옆축에 붉은 빛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 부분에 이렇게 붉은 빛이나 자줏빛이 있는데 없는 개체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보통 이 녀석들도 이런 습한 지역, 물이 조금 흐르는 지역을 좋아합니다. 꽃은 이제 여름 좀 지나서 늦여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쯤에 이제 참당귀 같은 진한 자줏빛 꽃을 피우는데 꽃이 좀 크진 않고 조금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까이서 보면 예쁜 바디나물입니다. 생약명은 전어죠. 자화전어라고 해서 그 당뇨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바디나물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